오늘은 2020년 12월 14일입니다. 이곳 전남 지역에도 첫눈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이번 눈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은 이상심리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은 인간의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상행동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 또는 부적응적인 행동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상행동은 비정상적인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생깁니다. 심리학은 마음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입니다. 그럼 첫째,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현재 일관된 정의나 기준은 없지만 이상심리학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준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계적 기준의 일탈입니다. 즉,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들의 평균 행동과 비교하여 매우 일탈을 했을 때 이상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면 종을 그리듯이 이렇게 정상분포 곡선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통계적 속성에 따라 평균으로부터 멀리 일탈된 특성을 나타낼 경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보통은 평균으로부터 2표준 편차 이상 벗어났을 경우 이상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T 점수가 있는데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따라서 이 표준 편차가 넘어선다는 것은 평균 50에서 20점인 70점 이상일 때 이상행동으로 규정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사회문화적 기준입니다. 모든 사회문화는 사람들이 따라야만 한 규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이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규범을 어기고 일탈된 행동을 하는 경우 이상행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자녀 관계, 친구관계 또는 이성관계,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신의 역할에 따라 취해야 할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문화적으로 부적응이 초래되면 이상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관적 불평감 또는 개인적 고통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상태나 특성에 대해 스스로 불편해하고 심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 비정상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이 슬픔에 빠져 심리적 불평과 고통을 느끼며 치료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이상행동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부적응성의 기준입니다.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적응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적응을 저해하는 심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해 원만한 적응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부적응적 이상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DSM-5는
다양한 심리적 증상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라고 판정하고 있고, 심각한 부적응에 대한 판단은 임상 전문가가 내리고 있습니다. 진단에서 우리가 보면 에피소드, 즉 사파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사파라는 것은 정신장애가 처음 발생해서 끝나는 시점까지를 말합니다. 예컨대 지난달 우울증 사파가 있었다면 지난달에 우울증이 나타나서 없어진 시점까지의 총 기간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상행동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체계는 범주적 분류와 차원적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범주적 분류는 유목적 분류라고도 말합니다. 범주적 분류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우울증인가 아닌가라는 물음만이 가능하고 예, 아니요 의 대답만 있을 뿐입니다. 우울증이 있다면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차원적 분류가 있습니다. 차원적 분류는 실체나 대상을 양적인 차원상에서 평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있다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경도, 중등도, 중증도, 체중중도의 4가지 차원에서 평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울증과 불안증이 함께 있다면 우울 차원과 불안 차원의 점수에 따라 X축과 Y축을 그려서 양적인 차원 위에 구분점을 만들어서 장애의 여부 및 심각도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미국식 이상행동 분류 방법으로 DSM이 있습니다. 이 DSM은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말합니다. 이 DSM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한 그런 책자입니다. DSM은 1952년 처음 발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2013년 5월에는 DSM-5,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DS5가 발행되었습니다. 정신장애와 범주의 유형인 DSM-5 20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신경발달장애. 둘째, 정신분열 스펙트럼 장애. 셋째, 양극성 및 관련 장애. 넷째, 우울장애. 다섯째, 불안장애. 여섯째, 강박 및 관련 장애. 일곱 번째,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여덟 번째, 해리 장애. 아홉 번째,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열 번째, 급식 및 섭식 장애. 11번째, 배설 장애. 12번째, 수면 각성 장애. 13번째, 성기능 장애. 14번째, 성불편 장애. 15번째,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 16번째,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17번째, 신경인지 장애. 이것은 치매를 말합니다. 18번째, 성격 장애. 19번째, 성도착 장애. 20번째, 기타 정신장애로 이렇게 20가지로 나눕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장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